여기서 핵심은 네. 영어 1을 안 찍으면 힘들어집니다. 그치. 이 상황 속에서 영어가 1등급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좀 위태로울 뻔했던 이거 영어를 빼고 나는 하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인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냈단 말이에요. 그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저는 최저를 맞췄어야 했는데 영어가 타 과목에 비해서 1등급을 받기까지의 시간도 비교적 적게 들고 또 유지하기도 쉬웠기 때문에 영어만큼은 반드시 1등급을 받아내야 국어나 수학 같은 타 과목에서 등급이 미끄러져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영어는 꿀 과목, 효자 과목이었어요. 영어가 왜 꿀 과목이고 효자 과목인가요? 뭐 영어는 다 아시겠지만 절대평가긴 한데 이게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6월, 9월 이제 시험 응시를 기반으로 해서 최저를 어떤 과목으로 맞추냐. 이거는 뭐 저기 영어학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99.7%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 100명이 영어를 최저로 쓴다라고 교육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우리가 3등급이 23%잖아요. 근데 영어는 보통 2등급이 23에서 24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러면은 똑같은 등급 무조건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쳐주는 대학이 있죠.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이거를 왜 1, 2, 3을 똑같이 쳐가지고 영어에 플러스 알파를 안 주냐고요. 그래서 고대가 좋다는 거.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제가 최상위권들이잖아요. 이거 좀 수능 영어 1등급 요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학년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중학교 때 수능 영어란 걸 거의 대비를 안 해봐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A다 등록하고 나서부터 정규 커리큘럼을 밟기 시작했거든요. 고1 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2 겨울방학 전까지 정규 커리큘럼을 마치고 그 후에는 서킷이랑 최파로 감만 유지해주는 것이 타 과목을 대비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정말 늦어도 아주 정말 늦어도 고2 겨울방학까지는 모든 커리큘럼 끝내라. 좀 이 더 얘기죠. 빠르지 않았나요, 다른 친구들은? 예. 저는 성적만 보면은 이제 고1 딱 올라갈 때 고3 1등급이 떴는데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죠. 네.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띄우는 거랑 네. 진짜 시험에서 1등급을 띄우는 거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1등급을 만들면 좋지만 네. 개인적으로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분석 실력은 사실 중학생 때 갖춰놓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등급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급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자. 진짜 교과서네요. 진짜 교과서입니다. 오늘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수록해서 책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현준 학생은 어때요? 저도 수시 전형이 제 입시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최저가 중요했고 또 주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때 항상 제 최저에 꼭 들어갔던 게 영어였거든요. 영어 과목이 등급이 잘 나오니까 얘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끝까지 챙기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내가 조금 더 A닷을 일찍 다녔으면 차라리 영어를 더 일찍 최저를 만들어 놨다면 뭐 네, 당연히 하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막상 올라가 보니까 생각보다 내신 공부하고 수행평가 챙기고 뭐가 네. 많아요. 세특 챙기고 그러다 보면은 수능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능에 대해서 대비가 잘 안 돼서 사실 중학교 때 좀 더 A닷을 빨리 알고 영어를 좀 더 제대로 대비했으면 재수를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재수.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조금만 더 앞당겼다면 이런 그런 마음이 남아 있겠네요. 여원 학생은 어때요? 과로 전향을 사실상 고3 때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수학 공부가 너무 급해서 과학 탐구까지는 솔직히 챙길 시간이 아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국영수로 최저를 한 3합4 이 정도 맞춰야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포기하면은 갈 대학이 사라지기 때문에 삼합사에서 무조건 영어로 아, 일단은 노려야죠. 영어가 안 되면은 이제 의대는 안 가야죠. 책을 못 읽어요. 가서. 일단 책을 못 최저를 읽- 떠나서도 네, 책을 못 읽습니다. 의대가 목표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영어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고 사실 국어는 제가 안정적으로 늘 등급을 받아왔는데 수학은 특히나 고인물이라 불린 잘한 친구들이 워낙 상주해 있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4%뭐 조금 내외에서
등급이 결정되는데 영어는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1등급 인원이 많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래서 절대평가 영어에서는 반드시 1등급을 받아둬야 안정적으로 사무사를 맞추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국어하고 영어, 그러니까 언어 파트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문해력, 뭐 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어 파트가 뛰어난 이유가 뭐 독서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언어력이 뛰어난 건데 이거는. 독서 영향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했던 게 초등학교 때나 독서왕 그런 거 많이 했나요? 독서왕 같은 이런 공식적인 걸 하려면 뭐 책도 많이 빌리고 했었는데 전 책은 잘 안 빌렸고 그냥 이제 도서관에서 가서 보거나 막 약간 그래가지고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약간 주위에 책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다 집어서 봤던 것 같고 보통 주위에 있으면 과자를 집어먹거나 아니면 게임기를 드는데 아니 책이 보이면 라면 책을 받침 그렇죠 받침을 이거를 책을 집어든다 다른 거죠. 저게 습관이 되면 책을 읽는 습관이 되면 공부를 못 할 수가 없어요. 언어 파트는. 언어 파트는. 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 어릴 때 독서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책을 많이 읽어라 꿀팁. 아 이거 모르나요 이거? 책을 읽읍시다. 책을 읽읍시다. 저만 알군요. 죄송합니다. 진짜 옛날 거구나 이거. 혹시 자료화면부터. 진아 학생은 어때요? 저는 그 A닷에서 처음 들었던 입시 설명회에서 최저가 입시의 성공을 판단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A닷 커리큘럼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수능 영어 1등급은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영어 1등급을 맞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국어는 아무래도 한국어고 또 지문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당일 컨디션의 좌우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고 수학은 그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깨우치기까지 너무 힘든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비교적 쉬운 영어로 1등급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워낙 말을 잘하니까 대입에서 수능 체제의 중요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수 있다. 와 이거 되게 소름 돋는 말인데요. 고등 3년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다 친구들 전부가 메타인지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거를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또 어떤 걸 빠르게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좀 적합하게 영어를 최저의 전략으로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내가 A닷 학원을 다니면서 이 도움을 받아서 대입 성공에 좀 도움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포인트도 혹시 좀 있나요? 제가 한 가지 답을 꼽으려고 뭐 A닷의 고단끝, 단끝 어플이나 뭐 1대1 테스트, 뭐 고문끝, 독해끝, 체파를 다 생각해봤지만 결국은 이것이 한데 어우러진 A닷 커리큘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단어와 독해 실력을 베이스로 잡고 여기에 내신 기간에는 N단 정리나 고문끝을 통해서 더 내신에 적합한 기술을 연습하고 또 수능 전에는 체파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루틴을 찾는 것을 연습하다 보니까 내신과 수능을 둘 다 놓치지 않고 내신 등급은 높게 유지하면서 수능 날에 결국 최저도 맞춰서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 덕분에 제가 대입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내신 시험에 맞춘 N단 정리라고 했는데 N단 정리는 뭐예요? N단 정리라는 거는 저희 A닷에서 내신 때마다 N단 노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시험에 출제되는 본문을 자신이 해석해서 거기다가 몇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N단으로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3단이든 4단이든 그래서 저는 시험 전에 그걸 다시 보고 키워드랑 중심 문장만 챙겨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희도 등록해야겠네요. 너무 설명을 잘하네요. 저도 등록하려고요. 네네. 바로 등록해야겠네. 제가 등록하고 제 강의 제가 들을 겁니다. 우리 현준 학생은 어때요? 영어 성적을 A- 책임져 준 거는 당연한 얘기고 대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입시라는 게 되게 긴 싸움이잖아요. 진짜 마라톤 같죠? 마라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상 슬럼프가 오는 것도 그때 페이스를 지키지 못하고 너무 빨리 달려버려서 지치거나 입시에서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 페이스 조절에 어떤 나만의 꿀팁 같은 게 있었어요? 혹은 페이스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어떤 도와줬던 요인들이 있나요?
일단 저만의 꿀팁이라면은 플래너를 쓰고 매일 3줄 일기를 쓰는 게 주로 학업 관련해서, 그리고 또 도움 받은 건 아무래도 1대1 담당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계속 같이 떼어주신다고 해야 되나? 이제 같이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러닝메이트 같은 느낌으로 저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 현웅 선생님이 담당 쌤이었잖아요. 제가 어제 현웅 선생님이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다 하시네요. 네, 통화를 이 다 사전에 좀 준비를 아, 하는 편이어서 철저하시네요. 현준이한테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냐라고 하니까 현웅 선생님이 이제는 내 손을 떠나서 앞으로도 잘 하겠지만 현준이는 어차피 잘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모습을 잘 유지하기를 응원한다라고 꼭 전달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현준이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고 좀 현준이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밤새 수업 자료를 준비했던 것도 기억이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사랑이 있어서 이 페이스 조절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연 학생은 어떤 부분 덕분에 가장 크게 성공한 것 같아요? 저도 A닷의 맞춤형 커리큘럼과 1대1 수업 방식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닷은 실력별로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어서 문법을 깐 다음에 독해 완성을 하고 그걸 적용하는 걸 연습한 다음에 또 그 적용을 하면서 논리력을 갖추고 독해 스킬을 이용해서 오답을 소거하고 정답을 골라내는 것까지 전부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혼자서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승리 있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한쌤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아.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이한쌤의 도움도 꽤 크지 않았나. 맞아요. 광대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게 체계적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밑에 깔아야 될 걸 깔아주고 그 다음을 나아가기 위해 중간 다리를 놔주고 그 다음 필요한 거를 쭉 계속 레이어를 쌓아갔기 때문에 주연 학생이 잘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어떤 도움이 됐던 점이 있나요? 역시 이한쌤이 강의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주연 학생은 제가 입금할게요. 또 1대1 테스트가 제가 스스로 공부한 거를 복습할 때는 제가 출제를 하니까 제가 답을 약간 은연중에 알아서 제가 이걸 정말로 아는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1대1 수업, 1대1 테스트를 하면은 선생님께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도 갑자기 물어봐 주실 수 있어서 더 객관적으로 제 실력을 점검할 수 있어서 약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연 학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집중 연습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걸 후벼 파주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우면서도 되게 도움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원 학생은 좀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A닷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랑 1대1 학습 시스템이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학군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나왔고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는 조금 이 강의를 왜 들어야 하는지 이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진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Y가 또 빠지는 그렇죠. 거죠. 네. Y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잘 모르고 이 교재를 왜 쓰는지 왜 이렇게 공부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A닷에 다닌 이후로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알게 되면서 성적이 실제로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 A닷은 왜가 빠지면은 시체죠. 테스트를 볼 때도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설명을 하면 왜? 왜? 계속 물어보죠. 아주 교육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1대1 학습 시스템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 게 사실 인강의 단점이 조금 질문하기 어렵다는 거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때 이게 게시판을 이용하면 보통 글로 딱 전달이 되는데 사실 그 글도 잘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모르면. 근데 1대1 학습 시스템에서 내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고 개인적인 힘듦 같은 것도 상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간 제 모의고사 점수
점수나 내신 점수를 보시고 전체적인 저만의 로드맵을 짜주시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원 학생을 마지막에 이제 담당해주신 원장님이랑도 역시나 역시나 통화를 딱 원장님이 여원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게 철저하고 강력한 멘탈을 가졌고 끝까지 지속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여원이가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인데, 그 갈증과 열정을 또 해소시켜주고 질문을 받아주고 대답해줄 수 있는 게 수시로 있었다는 게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에이다 친구들한테 추천하면은 질문을 되게 잘 받아주셔서 좋았다는 멘트를 늘 해요. 그래요? 질문을 잘 받아주셔서 좋다. 그럼 좀 이런 학생들한테 나는 에이다 영어학원을 추천하고 싶다,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그 체계적인 시스템을 원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추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한 친구들이 꼭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Y가 많은 친구들은 꼭 에이다스로 가라? 네. 그럼 이제 너무너무 아쉽겠지만 슬슬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벌써요? 예. 이번에 좀 출연진별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서 이 점은 참 전략적으로 잘해서 영상 보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또 비슷한 케이스에서 이런 점은 좀 아쉬웠던 게 있었다 하는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강의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내신은 전형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신 점수는 전형을 예, 전형을 결정하고 대학 레벨은 수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도 보면 이제 여원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3합 4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어가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과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과탐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사탐 런을 하면서 이제 과탐 인원이 줄었죠. 그래서 등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너무 그래서 늦었죠. 잘 선택한 거예요, 굉장히. 그 필요한 상황에 너무 선택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을 도움을 누굴 받았나요? 혼자 결정한 거예요? 거의 저 혼자서 과탐을 안 해도 결정했어요. 된다. 왜냐면은 약간 두 마리 토끼 잡다가 한 마리 놓치는 것보다는 그냥 딱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다니까. 그러면서도 영어를 또 결국 안정적인 1을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핵심. 그렇죠. 영어 1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국어 수학에서 좀 그러니까 이게 시험 볼 때 약간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영어 1이 안 나오면 다른 등급이 미끄러지면 입시가 끝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몸에 힘을 빼고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영어를 1을 찍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주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3합 7이 필요하죠. 3합 7인데 수학이 몇 등급이요? 4등급입니다.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요. 좋은 대학 가는데 수학 1, 2등급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1등급이 안 받아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1등급은 그냥 의대 상위권인 거예요. 근데 지금 1점 초반 친구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남은 내신을 0.01을 올린다고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수능 체제를 맞춰내야 되거든요. 그럼 수학에 올인해야 되는 친구는 왜냐면 3합 4를 찍어야 되니까. 3합 4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3합 7이면은 영어 1을 찍어내면 국어 2, 3을 찍어내고 수학을 2, 3을 찍어내도 충분히 다 가능한 여유가 되는 거죠. 여유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내가 수학 2등급을 찍겠다라고 하면 다른 등급이 무너져요. 이걸 여러 번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수학은 등급이 올라갈 때 시간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그렇죠? 네, 시간이 많이 들어요. 증인이네요. 증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들어가는 시간을 다른 과목으로 배분을 하면 영어, 국어, 그다음에 3차 원래 탐구를 배분을 하면 등급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영어가 중간이 있죠.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아니 수학 1등급을 왜 맞냐고요. 그러니까 수학 1등급에 죄송해요. 1등 맞았는데 뭔가 내가 지금 굳이 4등급의 상황인데 이걸 그렇죠. 1등급 받으려고 여기에 시간을 쏟아붓는 것보다 3등급 더 정도로 안정적인 과목에 시간 부배를 해라. 그렇죠. 영어를 맞추고 한 수학을 3등급 정도 목표로 하고 세팅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진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가 3합 7이니까 2등급, 3등급, 1등급, 5, 6등급이에요. 5, 6이 나왔어요. 네, 5, 6 탐구를 버린 이유가 혹시? 일단 사탐론이 가능해지면서 과탐에서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화학과 생명을 골랐는데 화학이 작년부터 난이도가 말이 안 되게 어려운데 또 고인물은 고일대로 고여서 1등급 컷이 50, 막 48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되겠다, 과탐으로 따는 거. 정확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스카이를 안 쓸 거면 봐보세요. 자, 의대 계열 네. 스카이를 네. 안 쓸 거면 그냥 네. 런을 하시면 돼요. 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런을 하면 네. 됩니다. 어차피 서울대 정도만 지정을 하는 거니까. 네네. 고대 같은 경우도 과를 낮추거나 과를 변경하면 사탐 런을 다 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고대는 100% 이중정제가 되는 학교여서 다른 모든 과목을 배울 수가 있어요. 특수학과가 아니면.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영어 1을 안 찍어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많이 힘들죠. 예, 많이 힘듭니다. 1등급이기 때문에 네. 국어, 수학을 2, 3등급을 목표로 했을 거라고요. 이제 목표는 2등급이지만 네네. 보통 3, 3이 떠요. 네. 그러면 3, 3, 1로 네.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경우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네. 영어 1을 안 찍으면 힘들어진다. 그치. 이 상황 속에서 영어가 1등급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좀 위태로울 뻔했던. 그래서 항상 네. 99.7%라는 게 네.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 영어를 빼고 나는 하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인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네. 그렇죠. 100명 중에 99명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쓰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의대 케이스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준 학생이 좀 일반적인 케이스죠. 일반적인 예, 케이스. 왜냐면 내신이 네. 1.3 이내로 들어오고 1.2니까. 네.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1, 2, 2, 3, 3입니다. 의대 최저를 맞출 때 보통 이제 영어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네. 그렇죠? 근데 안정적으로 1, 2등급을 찍어내면서 네. 전체 과목을 2등급 상에 맞추는 게 네. 원래 이게 일반적이긴 해요. 충대 의대 같은 경우는 네. 3합 5를 맞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3합 5에서 실제는 또 영어가 네. 한 단계만 내려놨어도 이것도 안 너무 돼요. 위험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이 그냥 아니라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학은 수능 성적이 예. 대학 레벨을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예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은 내신 점수가 결정하고 네. 그리고 대학 레벨은 수능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1점 초반이기 때문에 교과를 쓸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의 대학 레벨은 네. 이제 수능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수능으로 그냥. 결정된다. 그럼 결국 4명의 공통점은 이 최저에서 수능에 있어서 영어를 선택한 게 엄청나게 전략적인 포인트예요.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기본값이다. 99.7%이기 때문에 이걸 네. 안 하는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만약에 고쌤 저는 수학 4등급인데 1등급 닥쳐. 받을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야 빨리 영어 1 찍어 1, 음. 2를 찍어낸 다음에 조율을 하자라고 설명을 하지 야, 컨설팅 할 네. 때도 네. 이걸 모든 학생 다 포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얘네 빼고 다 아쉬워요. 아쉽다는 아쉬워요. 게 혹시 어떤 부분이 왜냐면 아쉬워요? 수능 체제를 다 못 맞춰요. 사실 최저라는 게 아무리 내가 내신을 잘 갖고 나도 네. 그 하나 0.5점만 틀어져도 네, 그러니까 완전 수능 미끄러지는 체제라는 거예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느낌이 강해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 또 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기만 해도 10,000원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공부를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왠지 이걸 맞출 수 될 것 있어.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름이 최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최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느낌을 바꿔야 돼요. 네. 수능 저쪽에 있다. 마지막 기까지 그렇죠. 최적이. 그건 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교과에서는 네. 못 맞추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반이 넘어가요. 그럼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 최저를 맞추는 순간 그 기회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무조건 온다니까요. 실제 고대나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이제 1.4잖아요. 네. 그러면 고대 가면 2점대도 되게 많아요. 3점대도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고대는 학업우수라는 전형은 네. 4, 8을 찍어내니까. 네. 거기 찍어내도 3등급도 있을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막 3, 4등급 되게 많아요. 네, 제 동기도 2등급 후반대나 3등급 대가 있죠.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을 맞춰내면 대학 레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신의 성적에 따라서 네. 전형을 설계한 다음에 네. 수능 성적으로 조율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고를 때 항상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다니는 학원이 네. 자 모든 학원입니다.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수능과 내신을 같이 동시에. 챙겨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을 좀 줄여야 될 시기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네네. 근데 내신만 가르치는 학원은 네네. 죽을 때까지 내신만 시켜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네. 내신과 수능을 다 가르치는 학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학원 선택에 있어서. 그럼 일반고 학생들이 이 영상을 또 많이 보기도 할 것 네네. 같은데요.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려면 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교과 전형에 네. 정성평가가 있어도 네. 컷이 되면 써도 돼요. 컷이 되면 써도 됩니다. 교과는. 네. 그리고 교과에 면접이 있어 써도 돼요. 네. 교과 면접은 종합 면접과 달라요. 네. 그래서 제발 일반고 친구들은 네. 첫 번째
내신을 잡습니다. 아, 깡내신이 아, 일단 예, 중요하다. 무조건 내신 잡습니다. 순서가 네. 내신 잡고 네. 수능 최저 설계하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네. 세트가 활동을 한답니다. 아, 정성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이 세팅을 해야지 네. 이걸 뒤바꿔 놓은 거예요. 활동을 해요. 네. 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왜냐면 재밌거든요, 또. 활동은 재밌잖아요. 네. 공부하기 싫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깨작깨작 수능하다가 네. 그리고 내신을 안 하고 아, 그 다음에 3학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활동만 합니다. 활동만. 재밌는 네. 거. 그 다음에 네. 내신을 챙긴대요. 네. 수능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거의 최악의 방법이에요. 최악입니다. 아.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입니다.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그리고 일반고 기준입니다. 네, 일반고 기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시간 남는다. 네. 그럴 때 세트과 활동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과는 좀 섭섭하겠어요. 아, 그거는 문과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아, 그럼 혹시 문과편이 있다는 건가요? 저희가 잘리지 않으면 있겠죠? 아, 저희가 잘리지 않으면.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이 네. 친구들의 입시 전략에 있어서 A단 영어 학원이 참 이런 게 강점이 있었다가 있나요? 첫 번째는 우선은 맞춤형 1대1 학습 설계가 된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하다. 1대1 맞춤형 학습 설계. 네, 사람은 다 다르니. 네, 그리고 네. 계속 말하던 최파. 네. 이게 최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진행이 어려워요. 제가 어렵습니다.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도 해봤지만 너무 어려운데 그걸 20번이나 대비를 해준다. 네. 실전 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아까 이제 이한쌤이 이제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멘탈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멘탈 관리라는 거는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네. 감정도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멘탈 케어를 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최적화된 학습 시스템이 맞습니다. 아, 이제 정말 아쉽게 마무리 인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아 학생부터 한번 마무리 멘트, 소감 한번 얘기해 줄래요? 입시가 늘 만족스러울 순 없습니다. 저도 입시 과정에서 많이 울었고 또 포기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담당 선생님과 원장님 또는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입시 레이스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입시 레이스인 겁니다. 그리고 A닷을 다니거나 다니실 분들은 A닷 학원이 솔직히 돈을 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닷 학원에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돈을 내신 만큼 충분히 다 누리고 또 좋은 입시 레이스에서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 학생은 이렇게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어서 가장 좋아하는 이한쌤을 만나 뵙고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진짜. 인터뷰를 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최고의 강의를 찍어주신 이한쌤, 칸쌤, 에이닷의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같이 달려주신 임수진 선생님과 박원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간 좀 수상 소감 느낌이네요. 여원 학생은요? 제가 A단에서 여태껏 했던 공부가 이제 인정받는 느낌이라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최고의 강의, 최고의 커리큘럼, 최고의 문제를 제공했던 A단 선생님들과 1대1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던 역대 양선정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 거의 여기 뭐 엔딩 크레딧 하나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타워즈 영화 끝날 때 아시죠? 짜잔 하면서 한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현준 학생 준비됐어요? 우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입시 스토리를 말할 수 있게 해준 A닷 대전 서구지점 우리 김봉중 원장님과 우리 현웅 선생님, 그 또 다른 선생님들, 그 조교님들 모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학원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신 선생님들이 있어서 끝까지 재수까지도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혹시나 A닷 재원생분이나 아니면 그냥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마지막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죠. 결국은 내가 끝까지 갔냐 안 갔냐 그게 결정하는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내가 얼만큼 끝까지 밀고 가느냐에 따라 결과들은 달라질 겁니다. 다음 A닷 드리머스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고 저희는 문과편에서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안녕!